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단지가 올 말 착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청이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하면서 수출 복합센터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 개장하면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한 중고차 수출과 매매상 180여 곳이 집적화됩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서동 백제왕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화려한 야간 경관과 함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의장 등 참석한 시민들은 모두가 행복한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기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계획으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부지 용도를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오는 2024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해 시설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509입니다. 19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수출 비즈니스 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 부품단지 등이 들어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전체 사업비 1,509억 원 가운데 민간 자본은 1,010억 원. 두 차례에 걸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군산 자동차 물약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토지 매매 계약과 기본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개발계획상 산업시설 용지로 자동차 관련 시설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개발계획에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 부지가 산업시설 용지에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돼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토지 매매 계약 체결과 건축 심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입주 승인 및 건축 허가 등의 사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산시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안에 시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제로 남아있는 금융권 자금 유치가 실현되면 오는 2024년 상반기 개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가동되면 건설기계 중심의 중고차 수출 산업 육성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안으로 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도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매매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바이어 이용시설 구축은 물론 중고차 수출 매매상 180곳을 집적화시키려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발목을 잡고 있던 입주 부지의 용도 변경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 두 곳이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인 E&D와 테이텍스는 오늘 군산시와 새만금 산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1,715억 원에 투자해 2차전지 전구체 및 2차전지 테이프 제조 공장을 짓고 2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새만금 산단에는 성일하이텍 등 2차전지 기업 10곳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중 합작 기업이 새만금에 2차전지 소재 공장을 짓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한중 학잡으로 설립된 SE 머터리얼즈와 수산화 리튬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SE 머터리얼즈는 새만금 산단에 450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 농산물 소득 조사에서 멜론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쌀보리, 봄감자 등 지역 농산물 5개 장목 27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득 조사에서 멜론이 10아르당 759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를 줄이고 지속적인 품질 개량으로 상품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 분석 자료를 농가 경영 개선 지도와 손실 보상,
고소득 작물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왕곡물류단지의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지구 단위 변경 승인이 신청돼 익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왕곡물류단지가 부지 면적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 단위 변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왕곡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과와 교통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대형 유통업체 입점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지구 단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서동 백제 왕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열리는데요. 화려한 야간 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서동공원, 무대를 설치하고 축제 전시물을 점검하는 등 곳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축제가 다음 달 1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서동축제의 백미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백제 유등 전시입니다. 서동, 백제 왕이 되다를 주제로 서동의 생애와 무왕의 즉위 과정을 풀어낸 유등 60여 점이 서동공원 곳곳에 전시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금마저수지에서는 무리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서동설화를 주제로 한 수상 실경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어린이 직업 체험과 백제 무사 체험, 열기구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특히 그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올 수 있게 해드렸고 또한 와서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직접 만들 수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축제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고 화려한 유등, LED 야경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뮤지컬과 버스킹, 마당극이 익산의 밤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야간 경관, 야간에 LED나 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축제가 됐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야간 경관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볼거리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백제유등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오는 11월 13일까지 전시돼 야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더욱 풍성해진 익산 서동축제. 금마의 빛과 물을 품은 서동축제는 오는 3일까지 열립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의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익산시가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6국 35과 3담당관을 유지하면서 교육 청소년과와 푸른도시 관리사업소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기획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민선 8기 조직 개편 방향을 농업과 교육, 바이오 산업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익산과 군산시의원 재산 보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의원 가운데 박경태 의원이 20억 1,023만 7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윤세자 의원은 2,468만 5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익산시 의원 가운데서는 조은희 의원이 35억 4,9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성 의원이 2억 2,463만 8천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4주차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도내 고령 인구가 2050년에는 46%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4%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도내 고령 인구 비율은 오는 2030년에는 31%, 2040년에는 40.9%로 늘고 2050년에는 46.8%로 예상됩니다. 쌀값 폭락 대책 등 익산 농업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익산시와 익산농업회의소는 오늘 북부청사에서 민관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시비직불금 인상과 농촌지역 방과 후 돌봄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등 익산 농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내용을 열어가자는 데 의미를 뒀는데요. 모처럼 시민들이 마주하면서 화합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대기업 폐쇄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은 군산. 경제 위기를 항일 정신을 지켜왔던 기백으로 이겨내며 화합의 끈을 놓지 않고 군산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시민의 날 행사가 월명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3천여 명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올해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정말 마음도 홀가분하고 이 계기로 해서 군산시 발전 및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는 태풍 왔어도 군산 지역은 잘 무사히 넘어가가지고 아직은 지금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 가을에 시민의 날 몇 년 만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의 날 꽃인 시민회장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시민회장 수상자는 문화예술체육장의 문효치, 애양봉사장의 김승수, 산업장의 최은성, 노동장의 유법조, 교육장의 최용석 후보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군산 시민회장은 1968년 시작해 올해까지 28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군산을 위해 초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시정을 펼치고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겠다는 저의 처음 다짐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군산사랑 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등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 제도는 자립형 경제도시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우리 군산에는 역전의 명소 자랑스러운 우리 군산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위기 때마다 역전의 명수라는 긍지를 가지고 이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해왔습니다. 올해 60번째 열린 군산 시민의 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천여 명 감소한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8,221명, 해외 유입 276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1명 줄어든 352명이며 사망자는 42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28명을 비롯해 익산 155명, 군산 10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일 기준 0.8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세아베 스틸 군산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가 사망 사고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인 군산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수사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습니다. 세아베스트의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8일 오전 50대 하청 노동자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철강 제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에 낚싯배를 타려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30일 새벽 2시 40분쯤 비흥항에서 낚싯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A씨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어선 밧줄을 붙잡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앞서 29일 오후 2시쯤 군산항 북방파제 북방 500m 해상에서 21명이 탄 9톤급 낚시어선 비호의 엔진이 고장이 나 해경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A경위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성폭행 피해 등을 주장한 여성 회원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어제 고소했습니다. A경위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들은 A경위가 자신들을 차량과 숙박시설 등에서 성폭행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영업이 끝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는 등 3회에 걸쳐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센터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의회가 전라북도 조직 개편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기존 2실 9국 2본부 체계의 행정조직을 3실 9국 1본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혁신선장 산업국이 미래산업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체 정원은 5,471명으로 증원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불법 산지 전용 단속 사례는 161건에 피해액이 33억 원으로 2020년 165건, 35억 원과 비슷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4건,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6일부터 9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2차 정례회를 오는 11월 10일부터 41일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군산시의 올해 추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제보 등을 접수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신영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내 특위위원장을 개편하면서 신 의원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없애는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가 10월 문화공유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영동거리 일대에서 문화거리 영동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비어있는 영동거리 상가를 전시장으로 꾸며 역대 군산미술상 수상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또 올해 군산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킹데이, 문화공유 토크 등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 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미성동 지역사회보장체가 한복 우돈가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와 7시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황등 노인복지관이 제2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아 10월 한 달간 신바람 황등 실버극장을 운영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에서 29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2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17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